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활쏘기학교 최석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화살이 뒤나는 이유에 대해 화살대의 방향, 즉 화살촉뿐만 아니라 화살대도 겨냥점을 향하여야 한다는 것과 직선 당기기, 즉 활을 당길 때 깍지손 깍지팔이 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마를 스치면서 직선 당기기를 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화살이 뒤나는 이유 중 세 번째는 활 기울이기의 정도, 즉 당김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위를 코앞까지만 당기는 궁체에서는 활을 직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당김팔, 어깨축지 위 소순뼈에 깍지손을 당겨 붙이는 궁체까지 활은 그 당김의 정도에 따라 차츰차츰 기울여야만 화살촉과 화살대가 관역을 향해 일직선을 이루게 되어 화살이 뒤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살이 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궁체, 즉 당기는 정도에 맞춰서 활 기울기를 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활 기울기에 따른 화살의 진행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활 1은 수평으로 기울인 것이고 활 2는 활을 수직으로 세운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은 관역의 겨냥점을 향하고 있는 줌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활 배우기를 처음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활 2와 같이 활을 세워서 당기는 것입니다. 즉 줌팔, 중구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줌팔이 붕어죽이 되지 않도록 활을 기울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활 2와 같이 활을 수직으로 세웠을 때 화살이 뒤난다는 것을 좀 더 보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활을 기울인 활 3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활을 기울인 경우 화살이 뒤나는 것뿐만 아니라 활 시위가 몸쪽으로 붙게 되어 뺨이나 턱끝 또는 팔뚝을 때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뒤나는 화살을 방지하기 위한 활의 기울기는 어떤 것일까요? 이와 같이 수평으로 민 활 1과 수직으로 세운 활 2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화살이 진행하는 방향의 범위는 여기 홍심의 중앙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이와 같이 가로, 세로 점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됩니다. 즉 활을 수직으로 세웠을 때 화살촉의 방향은 여기 이 지점이 되지만 활을 수평으로 뉘었을 때 화살촉의 방향은 여기 이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활이 수평이었을 때 화살촉이 이 점선의 길이만큼 앞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화살이 앞쪽으로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활 2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세운 활 2를 기준으로 3, 4, 5번의 활 기울기를 표시하였을 때 활 3, 4, 5의 화살촉은 여기 중앙 회전축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화살촉은 관역의 정곡, 즉 중심을 향한 상태이지만 활 3, 4, 5와 같이 활체는 수직이 아닌 각각의 기울기로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가로 점선 길이만큼 우측으로 이동하여 가로 세로가 만나는 지점을 향해 화살이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살이 뒤날 때의 대처 방법으로는 활을 이와 같이 수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기는 쪽으로 활을 기울여서 화살이 뒤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활을 이와 같이 앞으로 기울이게 되면 화살이 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활을 기울이는 만큼 화살촉이 원운동을 하며 활 2의 높이보다 활 3, 4, 5와 같은 활의 기울기에 따라 화살촉의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줌손을 들어 겨냥점을 상향으로 옮겨야 화살이 관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활을 당기는 정도에 따라 활의 기울기도 같이 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평과 수직인 활 1과 2의 교차 지점, 즉 이 중앙의 회전축에서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수평과 수직의 중심점에서는 상하, 좌우의 변화는 최소화되기 때문에 화살이 뒤나거나 앞나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물체의 무게중심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거나 태풍의 핵, 즉 중심은 무풍지대라거나 하는 현상들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활을 수직으로 세우면 뒤나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다음의 그림을 통해 답변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 이 관역의 홍심, 정곡을 기준으로 활을 세웠을 때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것입니다. 관역의 중앙에 활을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의 겨냥점은 여기 홍심의 정곡과 관의 위아래 등의 겨냥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세운 활을 관역의 앞과 뒤로 움직였을 때의 겨냥점은 이와 같이 좌우의 맨 가장자리에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직인 활이 관역을 조금씩만 벗어난다면 관역 안에 겨냥점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와 같이 관역의 정곡을 중심으로 활을 기울였을 경우 이 지점들을 겨냥점으로 삼을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이 활이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도 관역 안쪽 여러 곳에 겨냥점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활을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는 화살촉의 중심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화살이 뒤나는 것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수직으로 세운 활은 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거나 발시 순간 흔들릴 경우 관역 안에 겨냥점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만큼 관중 확률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활을 세우기보다는 시계 방향으로 기울여서 화살이 뒤나는 현상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활의 기울기에 따른 화살의 진행 방향과 효과에 대해서는 활 기울이기 효과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살이 뒤나는 이유와 교정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뒤날 때 취해야 할
간단한 조치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이 큰 힘이 됩니다.